네, 존경하는 305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도 분구와 인천 지하철 1호선 809 연장 사업에 대해 발언고자 합니다. 먼저 송도 분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송도는 이미 23만 명이 넘는 인구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그리고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이 직접된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수구 단일 행정체제 안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수요를 기존 체제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송도 분구는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시민께 약속했던 핵심 과제였습니다. 정당은 달랐지만 송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지난달 인수위원회 우선 공약에서 송도 분구가 제외되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검토라는 표현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고,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된 점 역시 시민들의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박찬대 시장님께서는 송도 분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과 행정 절차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로드맵을 시장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송도 분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송도와 원도심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함께 성장하며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송도 분구 추진을 힘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송도 분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3만 송도 주민의 오랜 염원이 더 이상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약속으로 남지 않도록 민선국이 시정부가 송도 분구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시민들께 조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인천 지하철 1호선 809 연장 사업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예타 조사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DI 예타 조사 1차 점검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비시값보다 크게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영상은 지난 22일 포구 속에서도 200여 명의 809 주민들이 시청 광장에 모여 지하철 연장 사업 이행을 촉구한 영상입니다. 송도 주민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약속, 그리고 국회의원의 약속, 그리고 시장님과 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송도 809는 젊은 세대와 학생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달빛 축제공원역에 멈춰있는 1호선을 809와 909까지 연결하는 것은 5만 주민의 수건 사업이자 송도 내 교통 균형과 골든하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가올 예타 2차 점검 회의에서는 인천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BC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유럽형 웰리스 리조트 테르메 180만 명, 그리고 골든하버 크루즈 관광객 20만 명 등 연간 이용객을 새로운 교통 수요로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GTX-B 청학역 사례처럼 인천 11호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국이 시정부에서 이 약속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현 교육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구 제1선거구 운서 1동, 운서 2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김강호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과 심야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국제도시이자 주거, 관광, 물류 기능이 결합된 독립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 영종구도 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체제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영종구 인구는 2026년 6월 말 기준 13만 7,621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라면 종합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도 영종에는 아직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여전히 타 도시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의료 불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24시간 운영 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증 응급환자 대응과 입원, 수술, 재난감염병 대응까지 담당하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정 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병상 수급 기준으로 인해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종에 종합병원이 없음에도 병상 수급은 영종이 아닌 인천 중부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종의 의료 공백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종의 현실은 분명한데 제도는 영종만 따로 보지 않고 더 넓은 권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병원을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종의 의료 공백이 단순한 지역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재난 대응과 감염병 대응, 국가 관문 공항의 안전체계와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천시가 답해야 합니다. 첫째,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 주십시오. 서울대병원 유치가 어렵다면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공항공사 참여 모델 등 가능한 대안을 열어두고 부지와 병상 규모, 사업 방식, 재원 조달, 추진 일정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은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인 만큼 병상 수급 기준과 제도적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판단과 정책적 예외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종합병원 건립 전까지는 심야 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운영 의료기관 119 이송 체계, 응급의료 안내 체계가 따로 움직여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시민이 어디에 연락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작동하는 체제로 정비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종구 출범은 행정구역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필요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과 심야 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책임있는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해구 출신 김영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 무려 반세기 동안 군부대에 가로막혀 지도에 끊겨진 선으로 남겨져 있는 장곡의 도로 2차 구간이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해구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부평구와 서해구를 잇는 핵심 주 간선 도로망이 될 장곡의 도로의 미개통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두 지역 간의 뼈아픈 단절이자 원도심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 어른들이 병원길, 상인들이 생계까지 막힌 길 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수십 년간 짓눌러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예산 없이 민간 시공사의 선투자만을 바라보며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입찰은 거듭 유찰되며 주민들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최근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이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나 도로가 열릴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막힐 때마다 용역 결과만 기다리자는 행정 편의주의 뒤에 숨어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해구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 고통과 한을 감내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1.38km 전면 개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인천시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1.38km 전면 개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가장 큰 경목인 한남정맥 통과 구간 150m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주십시오. 전 구간 개통도 중요하지만 한남정맥 생태축과 맞물려 있는 단 150m의 사유지 구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시가 먼저 재정 투입이 마중물을 보여야 민간 시공사도 참여합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이 150m 구간부터 시 예산으로 우선 뚫어내야 합니다. 둘째, 군부대 이전 본사업과 장곡의 도로 개통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장곡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사용허가나 기부대 양해 방식은 개통이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제3보급단 내부 도로를 활용하여 서해구 가자동과 부평구 상북동을 잇는 임시 개통 방식을 신속히 검토하고 국방부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셋째, 유찰로 멈춰선 군부대 이전 본사업의 사업성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해 주십시오. 제3보급단 부지는 시민공원과 녹지, 문화시설, 주거와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도시개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통이 먼저 연결되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장곡의 도로는 성공적인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150m의 물리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시민이 골든타임이며 시민이 수택의 시간이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며 서해구와 부평구의 생활과 연결이고 인천이 미래입니다. 1.38km 전면 개통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남정맥 150m 구간입니다. 이제는 검토보다 실행이, 계획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해구 주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추진 상황을 매 순간 엄정히 검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 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검단구 아라 1동, 아라 2동 출신 양인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검단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재정 지원은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인천시는 개편 비용 지원을 임시청사, 정보통신, 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 지원 대상의 50% 범위로 한정하고 사무집기, 차량 등 분구 기반 구축의 필수적인 자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신설구에 50대 50 매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구비 부담 완화 또는 시비 전액 지원이 타당합니다. 모경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물포구 용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국고보조금 지원은 관용 차량 구입비 5,600만 원이 전부일 만큼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충당 236억 원을 승계해 출범 초기부터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 예산 3,359억 원 가운데 96%가 일반회계로 재정 운용의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필수 사업비 152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이후에도 행정제 개편 관련 예산 148억 원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은 2,6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겨울철 제설과 생활 쓰레기 수거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새 자치구 출범이 주민 불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검단구는 세출 구조조정과 서해구와의 재정이기 공동 대응 TF 운영 등 자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백억 원의 재정 공백은 자치구 자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와 인천시의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공백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인천시가 스스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앞세워 개편 자치구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면 더더욱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에 걸맞는 국비를 실질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고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을 조속히 지원하며 구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26년 이후 소요 예산과 중장기 재원에 대해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는 검단 신도시 등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 교부세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하며 인천시는 이렇게 늘어난 재원이 검단구 등 신설 자치구에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예산 반영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 해지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6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 1동, 갈산 2동, 삼산 1동을 지역으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늘 가슴에 새기며 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과 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찬대 시장님과 그리고 도성원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 그리고 그 불편이 곧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 시민에게 특히 원도심의 지역 주민에게는 버스는 아직 먼 곳에 있습니다. 일례로 삼산 일동 주민이 같은 지역에 있는 인천 성모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 번, 많게는 2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당연히 이동 시간도 1시간에 육박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릎이 아픈 어르신에게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0,000원이 넘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팍팍한 살림에도 상당한 가정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65세 인구는 이미 10만 명이 넘었고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부평은 이미 초고령 사회인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 병원, 상급 종합병원조차 직결 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현실은 단순한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의료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멀어 도보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구간이 많고 권역 내부를 순환하는 교통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가 부평 도심이 아니라 인접한 북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공백이 지역의 상권의 공백으로 다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은 늘었는데 주민이 체감하는 버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9년에 1272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2816억 원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2306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 대비 약 1.81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송 수입 대비 재정지원금 비율은 같은 기간에 54.2%에서 85.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노선수는 179개에서 203개로 정류장은 5,837개에서 6,501개로 늘었지만 총 운행거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노선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 버스가 달리는 양은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배차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인천 시내버스 이용 환경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은 것은 배차 간격이 30.6%였고 두 번째가 바로 운행 노선 부족이 17.3%였습니다. 응답자의 84.2%는 대중교통 예산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시민들은 더 싼 버스가 아니라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오는 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평균 22.4분인 배차 간격을 2027년까지 19분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했고 인구 10,000명당 버스 대수를 6.9대에서 7.3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그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 안에 저희 지역인 삼산 갈산동과 같은 원도심이 과연 들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인천시에게 그래서 네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산 갈산권역과 같은 지역인 인천 성모병원 등 원도심 내 주거지역과 주요 의료 공공시설이 있는 직결 노선을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다음 시내버스 노선 조정심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권역 내부를 촘촘히 연결하는 생활권 순환 병원 행정복지센터 운동시장 롯데터를 있는 소형 순환노선을 어르신들의 이용기권과 지역상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셋째, 주요 응답형 버스를 신도시 도심에서 원도심으로 확대해 주시고 경남에서 이용하는 효과가 가장 높다고
사건의 모델이 왜 조성에서는 omnibus가 안 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노선 조정 가이드라인에 생활권 연결성과 교통약자 접근성을 정식 평가식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수요가 많은 곳에서 버스를 더 얻는 것만이 효율이 아닙니다. 버스가 없어서 접근조차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공공교통의 실무입니다.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사동에는 아직 지붕 없는 버스 공유장이 남아있습니다. 호경과 함사동에서 어르신이 서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3,500여 없는 시민의 생명이 버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정당성은 해결할 아니라 어르신이 병원에 직접 도착하는 바와 지역경제의 기여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관리된 버스, 지역경제에 있는 버스를 만들어주시고 요청드립니다. 인천시 국토의 권고와 통이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에 적극 체크를 통해서 불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분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5만 인천 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4선거구 용현 5동, 하객 1동, 관교동, 문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소외감과 불편함을 감내해온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용현 하객 1블럭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핵심 광역교통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멈춰서 있었던 수인선 하객역 신설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하객역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 지하 1층과 2층의 본선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객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미추홀구 주민들은 매일 겪지 않아야 할 교통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것은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 간의 사업비 분담 및 영업 손실 보전금 협의가 지연되면서 개통 시기는 한없이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최근 시행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토교통부의 실시 계획 승인까지 완료되어 2단계 공사의 물꼬가 튀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예정된 2028년 상반기 준공 목표 역시 주민들의 간절한 기다림에 비하면 결코 빠른 일정이 아닙니다. 박찬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은 입주민들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입니다. 인천시는 이제 더 이상의 행정적 유예나 지연 없이 철도교통공단 및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외부 출입구 신설과 건축 마감, 전기 설비 등 남은 2단계 공사가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그리고 행정적 유예나 지연 없이 철도 공단 및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진두지휘해 주시고 특히 인천시가 확고한 행정적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하객역 인근에는 우리 지역 문화 거점이자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인천 뮤지엄 파크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통이 시너지를 내며 미추홀구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하객역이 단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수건 사업이 더 이상 시행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사정이나 행정 조율의 미비로 멈춰서지 않도록 인천시는 본 사업을 확고하게 챙겨주시고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미추홀구 주민들의 눈을 대신하여 하객역에 첫 열차가 멈춰 서고 우리 주민들이 온전한 교통 기본권을 누리는 그날까지 행정 절차의 이행 과정을 집요하고 꼼꼼하게 감시하며 뜻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보자. 정종혁, 존경하는 정종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종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띄우려고.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